반갑습니다 보라매님들, 프로파일럿이 부산에 왔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변화를 보이는 산업이 또 있을까요? 특히 올해는 소형 자폭 드론도 많이 전시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전시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풍산 사업개발실에서 근무하는 이성환 차장입니다. 저희가 1년 전에 풍산의 그 디오라마를 보고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소개를 받아다가 난리가 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풍산이 드론도 잘하면 어떡하냐. 올해 좀 드론쇼 코리아에서 새롭게 좀 선보이는 제품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좀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제품이 있지만 먼저 고정익 형태를 보여드리면, 사실 고정익 형태는 기존에도 전시를 했는데요. 곧 정보 사업화 예상되는 휴대용 고정익 드론 형태, 공격 드론 형태에 따라서 저희 풍산도 이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올해 내 개발을 완료해서 내년 정보 사업에 도전할 계획입니다. 특히 저희 풍산이 왜 공격 드론 사업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당위성, 근거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현재 국내에서 연구 개발하고 있는 드론 전용 탄두 및 신관을 전시해 놨습니다. 국가연 등 여러 기관에서 연구 개발하고 있는데요. 탄두는 100% 풍산이 개발에 참여하고 있고요. 신관도 대부분 풍산이 참여해서 연구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탄두와 신관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기체에 결합해서 우리 군이 사용할 수 있는 고정익 드론 체계를 개발한다면 좀 더 빠르고 체계 통합도 편리하고요. 또 나중에 개발 이후에도 유지 보수에도 굉장한 유리점이 있다는 점을 좀 부각해서 홍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고정익형 전투 드론은 그러면 어느 정도 재원을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한 10kg 정도 수준의 작전 반경을 가지고 탄두 무게 한 2에서 3kg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탄두의 형태에 따라서 표적은 다양하게 공격할 수 있고요. 휴대용으로 휴대하고 있다가 캐니스터용으로 발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운영 시간은 어느 정도? 운영 시간은 30분에서 1시간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사실은 탄두 탑재 중량도 그렇고 운영 시간도 그렇고 다른 것과 현격하게 좀 구분이 돼요. 2, 3kg까지 탑재하는 드론을 아직 못 봤거든요. 저희는 탄두 신관, 탄약의 종합 업체입니다. 저희는 자체적으로 다양한 탄두를 실험해 볼 수 있고 개발해 볼 수 있고, 작게는 1.5kg부터 20kg까지 다양한 탄두를 개발 능력이 있습니다. 군에서 요구하는 수준은 있지만 우리 군이 비행치에 가장 최적화되게 많은 탄두를 실을 수 있도록 그 이상을 제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드론은 좀 친숙합니다. 많이 친숙하시죠? 네, MCD2. 요거 이제 작년에 저희가 좀 소개했었는데. 네네. 저희가 개발 완료된 버전 1이 단계고요. 이 부분을 수류탄으로 하느냐, 이것은 이제 정부의 사업 방향성에 따라서 저희가 다르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즉시 활용해도 될 만큼 기체 완성도가 높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군소대급의 초소형 드론을, 공격 드론을 사업화하려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기존 개발 사항에서 저고도화해서 기술 발전 추세에 맞게 개발해서 공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때 보면 훨씬 작은 벙커 같은데 이렇게 탐색하고 이런 형태의 드론도 좀 개발 중이셨는데. 민군 겸용사업으로 개발하고 있는 초소형 지능형 드론이 있습니다. 네네. 개발한 지 벌써 1년이 지났고요. 28년까지 개발하는데요. 그 드론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좀 더 사이즈가 작아지겠지만 저희가 GPS라든지 통신이 두절된 상태에서, 예를 들어 지하철, 갱도, 화재나 재난이 발생하면 그 안에는 통신을 연결하기 힘들거든요. 그렇죠. 군사작전 같은 경우에는 갱도작전이라든지 특정한 기지를 공격할 때 내부에 특수작전팀이 들어가기 전에 그 내부의 상황을 파악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때 통신이 연결되지 않아도 슬램 기술 기반으로 한 자율비행 드론을 투입할 수 있으면 그 안에서 고성능 라이다가 내부를 정찰하고 복귀한 다음에 매핑을 통해서 작전팀이나 상황관리팀에 그 내부의 상황을 전달해 줄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특히 드론용 정보체 배터리를 개발하고 드론용 초소형 라이다를 개발하는 그런 기반 기술을 개발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배터리를 직접 개발을 했다고요? 네네. 저희가 저희 회사 말고도 여러 협력업체와 또 연구기관, 대학교 등이 참여하고 있고요. 특히 국방이라든지 정보 사업에서는 공급망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공급망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서 군사작전, 어떤 우발상이 발생했을 시 공급망이 끊어졌을 때 상당히 위험할 수 있거든요. 해서 국내 기술을 확보하고 이것을 저변에 확대시킨다는 건 참 좋은 의도인 것 같습니다. 기반 기술을 개발하면 이것이 곧 저희 풍산뿐만 아니라 다른 소형 드론들을 개발하는 업체들의 다 기술이 공통적으로 적용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방향성도 좋고 컨셉도 좋고 저는 아까 이제 소개로 틀어놓은 저 뒤에 홍보 영상에서 비전이랄까요? 네, 계획을 좀 살짝 본 것 같아요. 미사일에서 발사하는 드론. 저희의 뭐 희망사항일 수 있지만 이 소형 드론은 배터리라든지 엔진에 한계가 있어서 장거리로 보내기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투발 수단이라고 하죠. 어떤 기존의 투발 수단을 활용해서 멀리 보낼 수 있다면 거기서 전개해서 각자 인공지능 기반으로 분집으로 활동하면서 표적이 보이면 각자 임무 역할을 하면 되거든요. 그런 개념을 군에서도 좀 희망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한번 이미지로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아, 우린 저기까지 갈 거다? 예, 기술적으로는 전혀 뭐 무리는 없는 기술이고요. 그래요. 미사일을 개발하는 다른 분야와 통합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드론 자체적인 기술로는 지금도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작년 이후에 이제 1년이 지났잖아요. 군에서 어떤 시험 평가나 이런 것들도 많이 진행하셨던 것 같고 어떤 부분이 어떻게 달라졌었는지. 육군 전투 실험을 참여했었는데요. 작년에 우리 군 최초로 실제 활성탄을 사용해서 실제 표적을 공격하는 전투 실험을 했습니다. 작년 11월에 했고요. 저희 탄약 투하 드론으로 실제 전차와 장갑차, 폐 전차와 장갑차 실 고폭탄을 활용을 해서 지금 당장 사용해도 되는 체계인데 어떤 정부의 사업화 트랙이라는 것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드론 사업을 그래도 풍산이 하신 지 어느 정도 좀 됐잖아요. 자체적으로 이제 배터리도 뭐 연구개발해서 만들고 하시긴 하지만 국내 드론 사업을 하시면서 좀 어려운 점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정책적인 부분이 있고 현실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방산업체다 보니까 무기 체계로서 드론을 사업하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드론의 기술은 하루하루 다르게 굉장히 빠르게 변하는데 저희 무기체계 획득 정책은 정부에서 노력을 많이 하지만 검증 단계가 굉장히 빨리빨리 써보고 빨리빨리 새로운 것을 교체하는 게 아니라 이 제품을 쓸 수 있을까? 시험평가. 이거 단계 돼? 이거 단계 돼? 이거 단계 몇 년이 걸려요. 아무리 줄여도 몇 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하나하나 정책적인 부분을 다 헤쳐나가고 방법을 찾아가고 정부 업체가 그런 걸 해나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두 번째는 현실적으로는요. 아시다시피 중국산 드론 제품들, 부품들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정화되어 있고 가격이 싸요. 대부분의 중소업체들이나 일반 업체들도 다 중국 부품을 사용하고 해외 유수의 업체들도 중국 부품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저렴하게 팔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국방은 그럴 수 없습니다. 검증된 우리 우방국의 부품이나 이런 걸 사용했으면 좋겠고 웬만하면 국산화율을 몇 % 이상 높였으면 좋겠고 그러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딜레마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장 비싼 광학 제품이라든지 모터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그 중국 제품 쓰기를 꺼려 하십니다. 그래서 특정 부분에서는 가이드라인이 제시돼야 된다. 아니면은 국방에 쓸 거면 비싸더라도 감내해야 된다. 국내 산업 환경을 위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현실적인 정리나 정책적인 반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가장 핵심적인 말씀을. 그런데 제가 이렇게 너무 막 직선적으로 말씀드려서 내년 드론쇼 그래도 이 정도 내놓을 수 있겠다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제가 뭐 새로운 제품보다는 성능이 검증된 정부에서 쓰고 있다, 수출도 원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K방산이 굉장히 뭐 잘 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드론은 아직 미약합니다. 우리 군에서 우리 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쓰고 있다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크게 다가올 거라고 저희 풍산뿐만 아니라 여기에 나와 계신 모든 업체들이 그걸 원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정부에서 쓴다면 해외 수출이나 이런 K방산에 확대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코리아 디펜스 인더스트리의 박대영이라고 합니다. 이게 드론쇼 코리아에 상당히 큰 규모의 부스를 마련을 하셨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도 그냥 미사일 탄두나 뭐 이런 거 위주로 이렇게 하고 있는 회사라고 알고 있는데 드론도 상당히 많은 종류를 지금 전시를 하고 계시네요. 사실 작년부터 이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KDI는 아마 좀 낯설어 하실 건데 최근에 전쟁 양상이 드론을 이용해서 이제 전쟁을 수행하는 그런 개념이 바뀌기 때문에 국내 요구라든가 해외 요구 이런 걸 반영해서 저희들도 드론에다 탄약을 같이 운용하는 그 개념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예, 한번 그럼 제품 하나하나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이제 정찰들을 중심으로 둘러싸고 있는 드론들이 공격 드론입니다. 저희가 사실은 드론 업체가 아니다 보니까 협력하고 있는 상용 드론을 이용해서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탄을 적재한 모습인데 저 탄은 지역 거부탄입니다. 지역 거부탄.
대전차 대인 지뢰 그 지뢰를 드론에 탑재해서 원하는 위치에서 정확하게 투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중에서 아예 지뢰를 살포하는. 네, 그렇습니다. 현재 병력이 줄면서 작전지가 넓어지고 공간지에 대한 적 침투에 대한 거부 대책이 필요하고 이런 거부하기 위한 용도로 드론을 이용해서 핀포인트식으로 떨어뜨릴 수 있으면 효과적일 거고 미래 육군의 모습도 기동화되고 있기 때문에 측방에 대한 위협을 대인 지뢰라든가 대전차 지뢰로 살포를 해서 위협을 차단할 수 있으면 매우 효과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그런 드론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패스캅에 들어가고 있는 램탄이고 아담과 램탄 이런 살포식 지뢰 중에 한 종류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지금 개발한 드론을 드론에 탑재해서 운영하려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 지역으로 들어오는 진입로를 차단하는 데 가장 효과적으로. 네, 그렇죠. 뒤에 만약에 적이 주먹을 때린다면 막을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막을 뭔가가 있다면 제가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런 용도로 얘는 방어용으로는 최적화되어 있는 탄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드론은 소형포탄 투하 드론입니다. 앞에 소형포탄이 탑재된 드론이고 네네. 한번 만져보시겠습니까? 뭐 생각보다 가벼운데요? 이 탄약은 지금 350g입니다. 보통 수류탄 하나 정도 무게가 되고 똑같이 안전핀 안전고리를 제거하고 탄이 떨어지면서 옆에 아예 있는 신관이 활성화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드론용으로 가장 특화되어 있는 탄이라 말씀을 드리고 더 중요한 건 여기 보시면 여기 CF 차지입니다. 장갑이 관통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2차적으로 파편에 의해서 입맛 사살까지 가능한 아주 우수한 탄약입니다. 그 회사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네. 투하용으로 따로 개발을 하신 거군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탄약은 지금 대한민국 육군에 납품되고 있는 탄약입니다. 그만큼 검증이 됐고 운용 중인 탄약이기 때문에 드론에 바로 도입이 가능한 탄약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운송량도 많아요, 보면. 예, 그렇습니다. 이 탄이 사실은 지역 제압용입니다. 넓은 지역에 적이 많다면 요 한 대만 가더라도 많은 표적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이 탄약이 작지만 9발들을 떨어뜨리게 되면 우리 450제곱미터. 보통 농구장 한 개 면적이 430 면적이거든요. 예. 보통 이제 두 개가 가게 되면 농구장 두 개의 면적을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효과적인 우리 드론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탄약은 모든 드론에 탑재할 수 있습니다. 작은 드론이든 큰 드론이든 드론이 탑재할 수 있는 무게만 가능하다면 이 탄약을 장착할 수 있기 때문에 군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보급이라든가 탄약 관리에 매우 효과적인 그런 탄약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투하용 키트 하나만 장착하면 네, 그렇습니다. 어느 드론에서든 사용 가능하다는 네,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마지막 저희 자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드론은 소형 공격 드론입니다. 작전 반경은 8km, 무게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전투원 휴대 가능한 중량 무게고 이 앞에는 1.5kg의 탄두가 들어갑니다. 1.5kg의 탄두를 비교한다면 60mm 박격포 하나 정도의 규모, 네네. 폭탄 규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비록 작지만 여기에는 드론용 탐색기 시커라는 장비가 들어가서 마지막 표적을 찾은 다음에 끝까지 종말 타격 유도를 갖출 수 있는 그런 탐색기가 탑재됐기 때문에 자폭용으로는 매우 특화되어 있는 무기체계입니다. 현재 저희가 지금 개발 중에 있고 아마 내년 정도면 실제 아마 여기에서 날아다니는 영상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실제 전투 실험이나 이런 것까지도 좀 염두를 해고 네, 계시는 그렇습니다. 이제 거죠? 저희가 제일 아쉬운 게 외국의 많은 공기 자폭 드론들 보면서 대한민국에는 만들어지지 않은 실태인데 이걸 저희가 좀 빨리 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때는 아마 다시 오시게 되면 실제 개발되어 있는 성능을 보여드리면서 아마 더 홍보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지 생각을 합니다. 옆엔 또 차량 탑재용으로 비록 작아 보이지만 1:20 사이즈의 축소 모형입니다. 여기는 1.5kg 탄두가 들어가지만 여기는 3.5kg 탄두가 들어갑니다. 이거는 대인 목적으로 대인 타격 목적이지만 이런 대장갑 목적, 그러면 대인물 타격. 저 드론 같은 경우에는 군집 운용도 가능한 건가요? 현재는 요거를 개발한 다음에 2단계 개발로 이 드론을 개발할 목적이고 지금 말씀하신 군집 드론까지도 기능을 구현돼서 2대 이상의 그런 드론들이 작전하는 그런 모습으로 구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빨리 따라가야겠다. 예, 저희도 네, 욕심이 이런 나서, 모습들이 빨리 많이 보입니다. 빨리 좀 보여드리려고 지금 하고 있고 이제는 뭐 명실상부한 뭔가 좀 괜찮은 드론을 대한민국도 가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K 방산 입장에서 저희도 해외에 많이 좀 판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육군 시스템의 사업관리 팀장을 맡고 있는 윤학원입니다. 개인 휴대용 다중임무용 소형 자폭 무인기가 워낙 눈에 띄어서 좀 와봤습니다. 어떤 제품인가요? 첨단 FPV를 사용해서 공격할 수 있는 무기 체계를 개발하고 있는 형상이 되겠습니다. 3단계로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이거 다 분리돼서 백패킹형으로 다 해서 현장에서 직접 조립해서 타격을 할 수 있는 그런 무기 체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립에 걸리는 시간은 어느 정도? 지금은 스크류 이제 체계지만은 이제는
원터키 체결형으로 바뀝니다. 버튼만 누르면은 요게 프로펠러가 다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해 조립하는 데는 뭐 1분 이내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 뒤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날개가 이렇게 분리될 수 있게끔. 네, 요것은 지금 모터의 추력을 이용해서 천이비행을 하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터의 RPM 속도에 따라서 회전 각도가 멀티콥터형보다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무겁진 않아요? 네, 지금 약 한 8kg 정도로 탄두를 장착했을 때를 판단하고 있고요. 예. 지금도 더 소형급으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개인 소형급은 입마 살상용으로 해서 수류탄 정도로 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재원은 어떻게 될까요? 뭐 운영 범위랄지 아니면 운영 시간 이런 거. 요건 지금 약 한 20에서 30분 정도로 비행 시간을 보고 있고 운용 거리는 한 8km. 지금 멀티콥터형의 그 무기 체계보다는 이 고정익형이 속도가 약 180이기 때문에 빨리 표적을 보고 타격할 수 있는 게 큰 장점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폭약량이 어느 정도? 요건 약 한 200에서 300g으로 해서 장갑 차량 같은 거를 타격할 수 있도록 일회성으로다가 소모성으로 지금 개발하고 있는 무기체계입니다. 이 사실은 이제 일회용이잖아요. 한 번 쓰고 말아야 되는데 사실은 뭐 이제 보기에는 되게 견고해 보이고 빠른 속도로 타격하는 거 좋아 보이긴 하는데 한 번 쓰고 버리기엔 좀 비싸 보인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 제품은 약 한 2천만 원 정도로 지금 저희들이 개발 비용으로 지금 쓰고 있는데 조금 더 소형급은 저가용으로 만들어서 일회성으로 사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목적에 따라 조금 더 저렴한 것들도 지금 개발을 하려고 하고 계시는군요. 그 옆에 있는 거는 또 보니까 캐니스터형의 소형 공격 드론도 지금 전시를 해놓으셨어요. 캐니스터형은 유콘 시스템에서 군의 신속 시범 사업으로 해서 정찰용으로 납품한 제품이고요. 지금은 이제 공격용으로 다시 그 성능 개량을 해서 개조하는 그런 무기 체계입니다. 정찰용으로는 이미 납품이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한 대는 5kg 파넷 기능을 적용하면은 세 대 동시 비행하면 15kg까지 서로 통신하면서 통신거리를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세 대가 15kg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한 번에 세 대, 네 대로 동시에 임무 수행이 가능하고 타격을 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앞에 있는 임무 장비만 바꿔 달면 네, 그것이 그렇습니다. 이제 자폭형 드론으로 예. 되는 거군요. 이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고려를 하고 있는데요. 앞에는 카메라고 이 부분에 탄약을 목적에 맞게고 입말 살상용이나 장갑 차용이나 구분에 따라서 무장을 할 수 있는 체계로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공격 드론 위주로 좀 살펴보긴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좀 발전하려고 하시는지. 우리나라 그 무인기 업체가 중소업체들이 약 한 2,000개, 3,000개 업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업체 중에서 유일하게 군에 전력화시킨 그런 업체로서 고정익형 그 무인기는 대대급 무인기에 납품으로 해서 500여 대 이상이 지금 운용이 되고 있고요. 작년도 12월에 중대급, 소대급의 멀티콥터형 무기체계를 또 116대 세트를 납품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추가적으로 향후에는 해안정찰용 무인기 사업에도 저희들이 참여해서 사업 수주를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다양한 군에서 원하는 그런 제품들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적군들도 표적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방어 체계를 갖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 방어 체계를 어떻게 우리가 회피하고 무력화시킬 수 있을 것이냐? 고정되어 있는 표적, 특히 이제 좌표를 이미 알고 있는 표적을 타격하는 솔루션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하지만 이동하고 있는 표적을 쫓아가서 타격할 수 있는 솔루션은 많지 않고요. 스텔스 도료라는 기술이 되게 이제 일단 비싸잖아요. 비싸기도 한데 전 세계에 거의 없죠. 아예 없는 기술이다 보니까 여기 뭐 돌아보셨겠지만은 스텔스 무인기를 만든다는 업체는 저희밖에 없다 보니까 그걸 제가 강점으로 하고 있습니다.